지난 8월 4일 지중해 연안 중동 국가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한 항구에서는 원인 모를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순간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서 이게 핵폭탄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지만 레바논 정부에서는 농업용 비료인 질산암모늄이 무방비 상태로 보관됐다가 폭발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원자폭탄급 폭발 현장에서 한국 자동차가 발견됐는데요. 그 폭발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 자동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7월 29일 긴급 속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나운서 부부인 최동석 박지훈 부부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지나던 이 부부는 역주행으로 달려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 소식을 접한 이들은 만취해 트럭을 몰던 트럭 운전수와 이 부부가 멀쩡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반면 최동석 박지훈 부부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친 것이죠. 2.5톤 트럭과 정면 충돌했는데 가벼운 타박상에 그치면서 부부가 탔던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길래 정면 충돌에도 타박상에 그치냐고 말이죠. 해당 차종은 볼보에서 생산하는 XC90으로 이 교통사고 덕분에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됐고 아이를 가진 부부들이 줄 서서 살 정도로 물량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레바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지중해 연안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규모 4.5 지진과 맞먹는 수준의 충격으로 도시 전체가 흔들렸고 사방으로 폭발 잔해가 튀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핵폭탄이 투하된 것 아니냐면서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창고에 6년 동안 방치된 질산암모늄 275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레바논 총리가 내각 총사퇴를 발표하며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인 소용돌이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폭발 후 소식을 듣기 위해 인터넷 뉴스에 집중하던 찰나에 특이한 영상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폭발 현장에서 파편 맞은 현대자동차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길을 가던 행인이 찍은 이 영상에는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가 등장했는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폭발 후 쏟아지는 잔해를 맞아 이게 자동차인가 고철덩어리인가 싶을 만큼 파손됐는데 도로 위를 꾸역꾸역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하 좌우 어느 곳도 멀쩡한 곳을 찾아볼 수 없었고 특히 천장의 경우는 완전히 파손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큰 사고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도 굴러가는 모습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차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냐고 말이죠. 위에서 언급한 볼보의 경우 안전과 관련된 특별 부서가 존재할 만큼 차량 안전성에 있어서만큼은 강박 수준의 집착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이들은 실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파견돼서 차량의 손상 상태 및 운전자의 부상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해 데이터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죠. 이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안전한 자동차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광고 효과를 얻죠. 조금 덜 예뻐도 안정성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현대자동차가 볼보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볼보가 현대자동차의 손에 떨어질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가장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인데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입니다.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죽쓰고 있을 때 현대자동차는 계속해서 대단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현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당시 어려움을 겪던 스웨덴 브랜드 볼보와 제규어 랜드로버가 매물로 나왔는데 현대는 이를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볼보가 2조 1000억원에, 제규어 랜드로버가 2조 3000억원에, 크라이슬러가 4조 4600억원의 시장으로 나와 인수기업을 찾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현금 10조 5500억원을 투자해 삼성동 한전부지를 사들이고 말았죠. 6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아직까지도 빈 부지로 남아있는 바로 그 한전부지 말입니다. 만약 한전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볼보, 제규어 랜드로버, 크라이슬러를 전부 사들일 수 있었던 돌입니다. 이에 인수합병에 소극적이라며 주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었죠. 결국 볼보는 중국의 지리자동차의 손에 들어갔고 안정성의 대명사라는 수식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흉기차라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자동차지만 꽤나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살펴본 벨로스터의 경우 폭발 현장에서 살아남아 반파단 상태로 꾸역꾸역 굴러가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고, 이런 안전성 측면이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올 2020년 2월 초 현대자동차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로부터 안정성 평가 결과서를 받아보았는데요. 이 협회가 실시한 충돌 평가에서 넥소, G70, G80 3개 차종이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과되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에 선정됐고, 아반떼, i30, 벨로스터 등 14개 차종이 탑 세이프티 픽에 선정되었습니다. IIHS는 1959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서 출시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충돌 안정 성능 및 충돌 예방 성능 시험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현대자동차는 총 17개 차종이 최우수 성적을 받으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 가장 많은 차종이 선정됐습니다. 한국에서 흉기차라 부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덕분인지 현대자동차가 북미 전용 모델로 출시한 한 자동차가 미국에서 웃돈을 주고 사야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텔루라이드입니다. 이 차량은 북미 시장을 겨냥해 미국 조지아주에서만 생산되는 차량인데, 지난 2019년 북미 오토쇼에서 공개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극찬을 받았죠. 평소 날카롭기로 소문난 모터 트렌드는 상품성과 다양한 옵션 구성을 칭찬했고, 카앤드라이브는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모두 완벽하며 고급스러운 소재에 호평을 쏟아냈죠. 뿐만 아닙니다. 디자인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둬올렸습니다. 미국에서만 2020년 북미 올해의 자동차, 2020년 올해의 SUV, 2020년 베스트 10 자동차에 선정되면서 무려 70여 개의 디자인상을 싹쓸이했으며, 올 4월에는 자동차 분야의 오스카로 불리는 세계 올해의 자동차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 부문은 북미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와 함께 3대 자동차 어워드로 불리는데,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만큼 세계적인 인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중국 등 24개국에서 활동 중인 자동차 전문기자 86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해 1위를 선정하는데, 한국 브랜드로는 최초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형이 출시된 직후 워즈오토가 주관한 10대 베스트 인테리어상을 수상했는데, 이 잡지의 편집장은 SUV 분야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판매량으로 증명됩니다. 2019년 2월 미국에서 출시한 이후 2월에 겨우 300대에 그쳤지만 3월부터 판매량이 급등합니다. 3월 한 달에만 무려 5,080대를 판매해 2월 대비 2000% 가까운 판매량을 보였고, 이후 매달 평균 5,000대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내려갔습니다. 조지아주 공장에서만 생산되고 있지만 워낙에 인기가 높은 탓에 1년 동안 생산량을 2번이나 상향 조정해 시장 반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미에서만 10만 대 가까운 판매량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없어서 못 파는 수준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비상인데도 말이죠.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 불리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 텔루라이드를 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수개월을 기다려야 간신히 받아볼 수 있을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기다림에 지친 고객들이 100만원이 넘는 웃돈을 주면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물량이 없어 특이한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장에 텔루라이드가 등장하면 구매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경매가 시작된다고 하죠. 가장 비싼 가격을 책정한 고객이 주인이 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최상위급인 SX의 경우는 입고되자마자 수십 명이 몰려들어 경매를 진행하고 1시간 안에 전부 판매된다고 하니 엄청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의 튼튼함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유명세를 치렀던 건 삼성이 만든 LCD 모니터였는데요.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중 대만에서는 혐한 기류가 강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대만인데, 대만 국적의 태권도 선수가 실격패로 지게 되자 몇몇 대만인들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국산 LCD 모니터를 깨부수면서 분노를 표출했는데, 이게 대만 뉴스에까지 등장했죠. 3명의 남성은 삼성 LCD 모니터를 망치로 깨부수고 발로 밟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강한 분노를 표출했는데, 모니터가 깨지지를 않는 겁니다. 각각 망치를 들고 모니터 한 대를 있는 힘껏 수차례에 걸쳐 내리치지만 기스가 생길 뿐 망가지지 않는 것이었죠. 결국 모니터 깨기에 실패한 이들은 포기했고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이 뉴스가 공개되자 대만에서 삼성 LCD를 직접 광고해줘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죠.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좋은 광고 잘 봤다며 삼성 LCD 모니터의 튼튼함을 칭찬했고 10년 전 만들어진 제품이 아직도 이렇게 튼튼하냐며 놀라기도 했으며 일부는 모니터 모델을 문의하는 등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는 갑작스러운 토네이도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이 토네이도에 반파되고 자동차가 찌그러지고 각종 살림살이가 토네이도에 끌려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살림살이를 정리하던 주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근처에 평소 사용하던 LG 냉장고가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는데 토네이도에 휩쓸려 하늘로 올라갔다가 추락한 것이었죠. 당연히 고장났겠거니 하는 생각에도 혹시 모르니 전원을 꽂아보고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외관이 조금 찌그러지고 냉장고 내부가 이리저리 쓸려 어지럽혀졌지만 평소와 마찬가지로 멀쩡히 작동됐으니까요. 냉장고의 튼튼함에 감탄한 주인은 직접 사진을 찍어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LG전자로 이메일을 보내오기도 했다고 하죠. 이후 LG 냉장고는 하늘에서 떨어져도 작동하는 냉장고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다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 최초의 가수가 됐습니다. 이 빌보드 차트는 세계 각국의 대중음악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들이 일으킨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죠. 이제 전세계 모든 이들의 눈과 귀가 한국으로 쏠리고 있으며 한국이 이제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은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많은 한국 가수들이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블랙핑크의 경우 탄탄한 팬층을 형성해 음악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충성 팬이 있는지는 유튜브 구독자로 쉽게 알 수 있는데 현재 블랙핑크는 전세계 남녀 아티스트를 통틀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 수가 증가하는데 8월 29일을 기준으로 4,560만 명으로 아리아나 그란데, 에미넴을 제치고 에드시런까지 제쳤습니다. 이제 그녀들의 앞에는 저스틴 비버와 DJ 마시멜로만이 남아있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조금 적은 인구가 그들의 팬인 겁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가 거두는 성공은 비단 그들의 앨범 판매량, 그들의 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파급 효과가 놀라운 것이죠. 그들의 출중한 외모를 통해 화장품 등의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이 출연해 소개하는 한국 음식들 중심으로 한식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며 그들이 광고하는 브랜드들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한국 경제 전체를 견인해줍니다. 단군 이래로 한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선 역사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기업들도 좀 더 꼼꼼하고 튼튼하며 실용성 있는 제품들로 그 기회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